네, 안녕하세요. 조유미입니다. 오늘 화장품을 생각하는 방송 화생방. 지난번에는 화장품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아마 여성들 특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능성 화장품, 어떻게 기능성이 인정이 되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하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한화장품협회의 송장 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이제 화장품 기본적인 거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기능성 화장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기능성 그 화장품을 요새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의 기능성 표시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허용하고 있는 기능성 표시가 따로 있죠. 아무거나 막 쓸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들 이제 제품 보시면 뭐 TV 광고도 보시고 일반적으로 판매점 가셔서 보시면 미백에 도움을 준다. 그다음에 주름 개선에 도움을 준다. 주름 개선. 그다음에 요즘 햇볕 점점 강해지고 있는데 자외선 차단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 탈모 증상. 샴푸 같은 거 많이들 관심이 있으시죠. 그 탈모 증상 완화도 공식적으로 기능성으로 인정이 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거군요. 왜냐면 이게 원래 뭐 조금 더 탈모 방지 제품들이 옛날에는 의약 외품으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 그러던 것이 그 의약 외품보다는 조금 더 완화됐지만 요즘 탈모 굉장히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탈모 증상 완화라고 해서 화장품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표시도 딱 그렇게 워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워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는 제품들이 뭐 여드름 피부 에 좀 개선에 도움을 준다. 여드름 피부 개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성 화장품인데 우리나라 이제 관리 체계를 보면 이런 거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 거는 딱 유형이 정해져 있고요. 그 유형에 맞는 제품을 이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형에 맞는 제품을 내가 그냥 이런 기능성이 있어요, 뭐 미백 기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주장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뭔가 누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하는 맞습니다.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일단 사실은 이제 그렇게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법에서 그런 효능 효과를 가진 제품을 갖다가 표시나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식약처에 심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받고 그 심사에 적합한 제품만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시 광고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국내에서 제조되는 제품도 그렇고요. 수입되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홈쇼핑 같은 데 특히 보면 뭐 20가지 30가지 무슨 뭐 리프팅 기능 뭔 기능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기능을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이런 허가 과정이 거쳐서 나온 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좀 다르죠.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그 화장품의 일반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건조한 피부가 있으면 보습력을 준다든지 아니면 피부를 세척해서 노폐물을 제거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향을 부여한다든지 이건 화장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고요. 그거 외에 조금 더 기능을 소구를 할 때 이제 미백에 도움을 준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뭐 탈모 증상 완화, 뭐 여드름 관련된 것들은 그 정해진 건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외에 지금 홈쇼핑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것 같아요. 안티에이징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피부 노화 완화도 있을 것이고, 미세먼지를 뭐 미세먼지에 대한 세정도 있을 것이고, 약간 트렌드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표현들은 기능성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으로 오인되지 않는 표현에 대해서는 업체, 기업에서 스스로 이걸 실증을 해야 됩니다. 실증? 그러니까 실증을 할 때는 사실은 뭐 인체 적용 시험을 한다든지 그 몇 가지의 어떤 시험을 통해서 이게 정말 그런 화장품 범위 내에서 효능 효과가 있는 건지를 실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실증한 자료들 같은 거를 소비자들에게 공개를 하는 건가요, 기업이? 아니요. 그 사실은 이런 인체 적용 시험이나 이런 효능 효과가 나오는 평가 방법 자체가 기업의 굉장한 어떤 노하우고 이 평가법 자체가 어떻게 해서 이런 효능을 나타내게 하는 것 자체는 영업 비밀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업은 스스로 우리나라는 실증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식약처에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이렇게 차단한다라고 해서 효능 효과를
주고 있는데 실증 자료를 뭐 정부에서 제출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정부에 제출을 하는 거죠. 기업에서 갖고 있다가 네.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해야 된다. 네. 그러면 허가 과정이 정확하게 있어서 기능성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몇 가지 있고 인정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 외에 내가 실증을 할 수 있겠다는 자신이 있으면은 그 밖의 기능성 표현들을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저게 기능성이 있을까라고 의심이 됐을 때 기업에다가 실증 자료를 저한테 좀 저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개별 소비자가 요구했을 때 그때도 그 기업에서 그걸 공개를 해야 되나요? 그 소비자한테? 그럴 의무는 딱 그런 의무는 법적으로는 돼 있지 않은데요. 네. 그런 의무가 돼 있지 않더라도 이제 식약청에서 항상 네. 사이버 조사단이나 그래서 뭐 인터넷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홈쇼핑에서 주로 자주 그 거론되고 있는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에 소비자가 관심이 있어 하는 어떤 표시 광고에 대해서는 실증 자료를 이제 제출을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분 중에 뭐 특정한 기능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의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일단 식약처에다 이거에 대한 실증 자료를 받아서 정말 맞는 얘기인지 알아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할 수는 있겠네요. 본인 직접 하긴 좀 어렵더라고요. 네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사실은 화장품에서 이런 기능성을 나타내주는 게 결국은 특정 성분인데 과연 이 기능성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 보려면 성분을 일단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가요? 그 성분에 대한 거는? 성분도 중요하죠. 근데 아마도 자주 유명한 성분들을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름 개선과 관련해서 많이 알려진 성분이 뭐 아데노신이다, 레티놀 화장품이다, 이런 거 레티놀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미백과 관련된 건 뭐 알부틴 성분이 있다, 뭐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이 있다, 뭐 당나무 추출물이 있다, 이런 유명한 이제 잘 알려진 이제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리나라에서는 이 성분도 이제 식약처에서 이런 미백이라든지 주름 개선이라든지 자외선 차단에 대해서는 이미 뭐 어떤 효능 효과가 입증된 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시된 성분이 따로 있고요. 실은 우리나라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아까 정의를 하고 그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뭐 제조하기 전에 수입하기 전에 그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이라든지 식약처 이제 심사를 거쳐서 그 심사를 통과한 제품만이 이제 시장에 출시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효능 기능성 화장품 범위 내에 있는 효능을 갖다 표시 광고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본다면 그 일정한 그 합격을 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기능성 있는 성분이 들어가고 그거를 사전에 허가를 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일단은 검증이 된 제품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자, 또 하나 굉장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용 화장품 뭐 이런 광고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른용 따로 있고 어린이용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리고 이제 어린이용 이렇게 써 있으면 왠지 순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렇잖아요. 화장품이 그렇게 구분이 돼 있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화장품이 이제 구분이 돼 있다기보다도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더 뭐 순하다 이런데 하면은 더 관심이 가기는 하지만 그 이제 어린이 화장품이라든지 뭐 주니어 화장품이라든지 영유아용 화장품이라든지 또 예전에는 뭐 실버용 화장품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쓰는 화장품이라든지 이렇게 뭐 그 나이 연령대에 맞춰서 피부 특성이 다르고 그다음에 뭐 피부의 타입이 다르고 이런 걸 맞춰서 이제 개발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린이용 화장품 기업에 여쭤보면은 어린이용 화장품을 개발할 때는 색을 갖다 좀 덜 쓴다든지 아니면 향을 조금 더 덜 쓴다든지 이런 거를 타겟팅을 해서 개발을 하신다고는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그 연령대에 맞춰서 그 특성을 감안을 해서 이제 연구 개발을 해서 이제 타겟팅이 된 거지 이게 조금 더 안전하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 화장품을 어린이용, 성인용 이렇게 구분해서 생산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그쵸. 현재. 그러면은 영유아 제품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유아 제품은 지금 현행 법에서도 이거는 이제 영유아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나라에서 만 3세 이하의 어린이. 만 3세 이하. 보통은 이제
이제 뭐 세계적으로도 한 36개월 미만을 이제 영유아라고 베이비라고 하는데 네. 요런 제품에 대해서는 뭐 어른 그 일반 성인용이 일반 화장품하고는 다르게 네. 뭐 색소를 좀 금지하는 색소가 있다든지 특정 원료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그 정도는 그러니까 화장품을 구분할 때 어린이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고 영유아, 그러니까 3세 미만의 네. 영유아 제품과 일반 화장품 네.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런데 제품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내가 어린이들 중심으로 좀 팔겠다 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기업들은 좀 더 영유아 제품에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것들을 좀 담아서 만드는 거지. 예, 그게 별도로 특별하게 어떤 허가 과정이라든가 뭐 인정 과정이 따로 어린이용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관리 수준을 봤을 때도 이게 주로 36개월 이하의 어린이 같은 경우, 어린이 영유아 같은 경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하잖아요. 애들이 아직은 피부는 거의 성인과 같이 완성됐다고 과학적으로는 얘기를 하지만 뭐 기저귀를 찬다든지 그럼 기저귀를 차는 부위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다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거의 이제 화장품에서 뭐 전 세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하면 영유아 만 3세 이하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또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이런 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무 기능성이나 막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자신 있게 실증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인정한 기능성 표시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사전에 기능성 여부에 대한 허가 과정을 거쳐서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건 우리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린이용 화장품이라고 별도로 마케팅을 하는 경우는 많은데 영유아 제품과 일반 제품으로 구분되어 있지 어린이용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오늘 이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우리가 좀 익혀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능성 화장품을 소비자들이 좀 잘 선택해서 쓰려면 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지 그걸 좀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자신의 피부 고민이 뭔지, 내가 정말 미백을 원하는지 아니면 강한 자외선 차단을 원하는지 그 다음에 뭐 주름 개선을 조금 더 하고 싶은지 그런 피부 고민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그거에 맞는 화장품을 갖다가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또 일반 화장품이든 기능성 화장품이든 실은 자기 어떤 피부 타입이나 그다음에 이제 피부 특성에 맞춰서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화장품 포장해 보시면 성분 표시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전 성분을 다 표시하고 전 성분을 표시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성분 표시는 사실 성분 읽어보면 소비자들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게 사실은 출발 시점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내가 화장품을 사용하다가 어떤 부작용이 발생이 됐을 때 전문가나 의사나 이런 분들이 보시고 그거에 알맞는 처치를 하기 위해서 사실 성분 표시라고 하는 게 제도가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성분 표시를 보시더라도 좀 어떤 성분에 대해서 알러지라든지 예민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성분 같은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오늘 이제 전 성분 표시까지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씩 화장품을 둘러싼 제도, 정책,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선택할 때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지 하는 이야기들 차근차근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